자, 혹, 지성, 금국. 자, 간목이 6월인데, 경금이 있고, 이 상태에서 지지가 금국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간목이 견딜 수가 없겠죠. 자, 간노 경금, 천간에 경금이 도출되고, 드러나고, 그러면 위, 목, 피, 금, 상. 자, 목이 뭐예요? 금에 의해서 다침을 당한다. 상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금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지금 밑에가 전부 금이잖아요. 그럼 간목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명주, 이 사주의 명주, 주인공은 잔질, 항상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칠살이 강하면 어디에요? 항상 스트레스 받고 산다. 그러면 뭐다? 끊임없이 이 잔질, 그 질병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침에 병화와 정화를 얻어서 그걸 해주면 어떻게 돼요? 파금, 금을 파하게 되면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또한 노래, 암질. 어떻게 돼요? 이 명주의 주인공은 늙어서 뭐가 와요? 암질. 암질은 뭐죠?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질병. 잔질은 그냥 우리 잔병치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질은 잔병치레, 암질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질병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 간목 입장에서는 이 뭐죠? 경금이라든가 이 유금이 있는데 이 지지가 전부 뭐예요? 금으로 이루어질 때는 간목이 뭐예요? 결국은 관은 뭐예요? 나를 극지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인 거죠. 그래서 금에 의해서 상함을 입기 때문에 항상 질병을 안고 산다. 그런데 마침내 여기서 뭐냐면 병정이 와서 만약에 와서 금을 극하려고 해도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금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계속 싸움이 있어요. 화와 금이 계속 싸워요. 그러면 병이 끊임없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된다? 이 병에 대한 그러한 원인을 모를 그러한 병이 항상 있을 수 있다. 암질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지지가 금국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천간에 병 정화가 와가지고 자 부딪혀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면 어쩔 때는 병이 나았다가 어쩔 때는 병이 또 들었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이 원인 모를 그러한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어쨌든 금이 너무 많으면 저기 병을 얻는다. 제가 옛날에 제 옛날 같은 동료 교수님이 명절을 우연히 봤는데 그분이 금에 의해서 너무 많이 그걸 받고 있었어요. 금은 우리가 뭐죠? 폐죠, 폐. 그래서 혹시 폐 쪽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호흡에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라고 했는데 자기 부모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뭘 운동을 못 해요? 숨가쁜 운동 있죠. 거치게 운동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막 그 거치는 뭐죠? 마라톤이라든가 등산, 이런 게 숨가쁜 운동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금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작용력을 봐가지고 금과 관련된 것은 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설하고 평지를 보겠습니다. 8월 목기 휴수. 자, 8월의 목의 기운은 잠잠하니 휴수되어 있으니, 그리고 금의 신은 승권, 권세를 올라타고 있으니, 그러니까 금신은 당령을 해서 굉장히 승권하고 있는 바, 그리고 지지가 금국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경금, 칠살이 투출되어 있으면 목은 금에 의해서 다쳤으니 상하게 됐으니 뭐뭐 아니면 요절 아니면 잔질이라. 요절하지 않으면 반드시 잔질, 끊임없이 질병을 달고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앞에 했던 이야기고요. 자, 홀로 또는 혼자 또는 단지 그 말이죠. 경금을 보고 금국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자, 간목이 6월에 경금 하나만 보고 있고 지지에 금국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하면 병화와 정화를 보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이미 비가짐, 아름다운 조짐이 아니다. 자,
여기에 지지가 간목의 6월이고 경금이 있을 때 지지가 금구고 있을 때 병정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병정과 화가 금과 화가 서로 싸워요. 그래서 항상 암질, 질병이 끊임없이 생기는 때로는 어떤 원인인지 모를 그런 암질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지에 금국이 없어요. 오직 유금만 있고 경금만 나와 있어요. 경금 하나만 나왔을 때 병정화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병정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경금이 날뛰게 되죠. 그러면 병정화가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있으면 좋다고 했지만 병화 정화가 아예 없어버리면 좋지 않죠. 그래서 이미 있자죠. 비가짐 이미 좋은 징조가 아니다. 좋은 조짐이 아닌데 하물며자죠. 금이 또다시 우성국호 만약에 금국을 이루게 되면 해국까지 이루다고 하면 즉 병정 파금 즉 병화 정화가 어떻게 해요? 금을 화급금으로 파는 것을 득 얻어서 역 또한 염려스러워요. 혐오스러워요. 뭐가? 목기 암상, 목의 기운이 암상, 조용하게 암암리에 상처 있는 것이 염려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명절 주인공은 노래, 늙어서 온다 보다 질병이 오게 되는데 가령 행운, 재병정 만약에 행운에서 병화와 정화를 제압하는 극제하는 운이 오면 어떻게 된다? 필불록 반드시 죽는다. 자, 병정화가 극을 당하면 죽는다. 왜냐하면 병정화가 경금을 극해줘야 되는데 병정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병정화가 극을 하는 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경금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간목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죽는다. 자, 불록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녹은 뭐예요? 녹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봉을 받지 못한다. 뭐 직장에서 쫓겨난다. 뭐 실직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불록은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적천수에 보면은 불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적천수 강의할 때 굉장히 이 말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찾아보니까 불록을 그냥 죽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불록하면 녹봉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죽는다. 옛날에는 쉽게 죽을 수가 있었나 보죠. 의술이 발달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을 그냥 죽는다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지가 목국을 이루고 있어요. 혹지성 목국, 지지가 목국을 이루고 있다. 간목이 6월이고 경금이 있는데 지지가 목이면 어떻게 돼요? 목. 그러면은 경금하고 유금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간투 비겁 예컨대 비겁이 투출돼 있어요. 간목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막 투출되면 오히려 반자죠. 오히려 또는 반대로 경금이선 경금이 더 와야 되겠죠. 경금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밑에 지지에 목국을 이루고 있고 또 천간에 비견이 나타나면 어때요? 간목 입장에서 너무 심각하고 유금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습잖아요.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를 치러오는 이 경금을 우습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이 하나 더 와도 된다. 그래서 차용정화. 경금이 우선 오고 그 다음에 또 정화가 와서 경금을 좀 따듬어 줘야 된다는 거죠. 또는 설계시킬 수도 있겠죠. 목생화로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로 평균 보면은 8월 출신목로. 자, 간목이 8월 유금이면 금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가을이 왕할 때고 목은 늙었대죠. 목로. 생기내렴. 생기가 어떻게 해요? 네 쪽으로 다 수렴되고 있죠. 생기가 네 쪽으로 수렴되고 외쪽으로는 뭐뭐처럼 보여요? 지역 조고, 가지지자와 낙엽 입엽자죠. 가지와 잎이 뭐예요? 마를 쪼고 말라 비틀어진 거죠. 그래서 가지와 나뭇잎이 말라 비틀어졌으니 지뢰 생기. 자, 지뢰라고 하는 것은 꽉 막히어 통하지 않은 막힐 지자의 장애의 자예요. 그래서 이 막혀서 장애가 된다. 그러니까 막혀서 통하지 않은 거죠. 생기가 막혀서 통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마땅히 용, 부, 가. 자, 도끼부자의
가지가짜죠? 도끼 부자에 가지가짜. 도끼로 가지를 쳐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죠? 뭐 이게 따듬어진다고 그러죠? 도끼로 가지를 좀 쳐줘야 돼요. 그러한 지시야라. 그러한 때이다 그 말이죠. 그러함으로 지성 목국, 지지의 목국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간투 비겁, 그리고 천간에 비겁이 투출된 경우는 함, 다함자죠. 모두 다 뭐뭐가 된다? 무용고지. 말라 비틀어져서 쓸모없는 가지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미 메말라 있어서 쓸모없는 가지가 된다. 메말라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쳐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경금을 위선 삼는다. 뭐냐면 메말라 비틀어진 나무이기 때문에 다 쳐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축이 가을철의 기후는 이 살위생야라. 가을철에는 축이 가을철의 기후는 살을 뭐다? 위생야라. 생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즉 숙살지기 기운을 오히려 생해주는 쓸데없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살을 통해서 생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경금을 쓸 때 필히 정화 위좌, 정화가 뭐예요? 보좌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보좌를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경금을 좀 정화를 해서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좀 따듬어 줘야 한다는 거죠. 경금 득정화, 경금이 득정화, 정화를 얻게 되면 이해냈자죠. 곧 성부가지용이라 도끼로 나뭇가지를 쳐주는, 잘라주는 그런 전지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의 지용, 쓰임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쓸모있게 되고 신육은 만약에 일간이 뿌리가 있으면 일주가 뿌리가 있고 사랑 유제 실살이 왕한데 극제 제어함이 있으면 필귀직경야라 반드시 뭐다 귀한 격을 이루게 된다. 귀한 격이 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대충 정리하면 자, 간목일주가 가을에 유금이 있을 때고 천간에 경금이 있을 때는 기본 원칙이 뭐냐면 정화에 의해서 극을 받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병화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정화나 병화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스트레스 너무 받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할 일 없어서 결국은 승도지명으로 가게 된다라고 했고, 자 여기에 병화와 정화를 극한하는 개수가 오면 어떻게 된다? 좋지가 않다고 했어요. 개수에서 정화와 극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개수에 의해서 병화를 극해버리면 뭐가 된다? 이거는 그냥 심상진, 일반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화국을 이루게 되면 지지가 이렇게 화국을 이루게 되면 잠깐의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토기토가 모두 출출하면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된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게 화국이 되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무토기토가 있으면 부자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지가 금국을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병이 많다고 그랬죠. 간목의 입장에서는 금의 기운이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병이 생긴다. 병화와 정화가 있어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암질이 있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뭔가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잔질이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금의 스트레스가 많으면 질병이 염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지가 목국이 되면 지지에 이 목의 기운이 강해지면 뭘 써야 된다? 다시 경금 써서 이 목을 좀 쳐내야 되고 이럴 경우에도 좀 이 경금을 따듬을 수 있는 정화가 오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이 6월의 간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